네, 마지막 상강 시니어의 슬기로운 직업 생활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일하기 위해서요, 어렵게 일자리 찾으시잖아요. 그리고 준비해서 또 입직을 하셨다면, 건강이 허락하는 한 오래, 즐겁게, 정말 보람을 느끼면서 일하는 게 우리의 바람입니다. 그쵸? 그런데요, 힘들게 입직한 곳에서 보람도 재미도 느끼지 못하고, 진짜 내가 죽지 못해 다닌다 라거나 계속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셔야 한다면 어떨까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잘 맞는 일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잘 정착해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어야겠죠. 이번 3강에서는요, 어떻게 하면 시니어들이 슬기롭게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에 마이스너 60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요, 60세 이상 시니어들을 다양한 업종에 파견하는 시니어 전문 인재 파견 기업인데요. 이곳에서 구직시장에서 인정받는 유능한 시니어는 어떤 분들인지 이렇게 5가지를 꼽았습니다. 첫 번째, 전문성과 실무 능력이 뛰어난 사람. 두 번째, 풍부한 지식과 경험의 소유자. 세 번째는요, 밝고 활기 넘치면서 유연성이 있는 사람. 네 번째는 자신의 역할과 관련해서 눈치가 빠른 사람. 5번째는 젊은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떠세요? 선생님들은 유능한 시니어신가요? 네, 구직시장에서 시니어분들 채용해서 실제로 만족하는 부분들이요, 시니어들이 삶을 살아오면서 지닌 지혜와 경험이 일을 할 때 발휘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자신이 하고 있는 직무에 대해서 공부도 하시고 노력도 하셔서 전문성을 갖추시고요. 특히 이론뿐만 아니라 실무 능력까지 갖췄다. 그러면 정말 유능한 시니어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외면당하는 시니어는 어떤 분들일까? 가장 첫 번째는요, 자존심이 강하고 겸손하지 못한 사람이래요. 두 번째는 과거 지위에 얽매이는 사람. 세 번째는 자기 역할, 직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 네 번째는 기술과 지식이 진부한 사람. 5번째는요, 건강이나 체력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번엔 어떠세요? 나도 외면당하는 시니어가 아닐까? 라는 항목이 있으셨나요? 그런데요, 저는 이 2개의 유형이요, 전혀 다른 시니어 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변화했는가 또는 변화하려고 노력하는가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구직 시장에서 처음부터 인정받고 유능한 시니어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가요, 아직은 준비되지 않은 외면당하는 시니어에 더 가까운 상태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존심이 강하고 겸손하지 못해, 과거에 얽매여 있어, 자신의 역할이나 직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이런 평가는요, 시니어분들이 처음 일찍하실 때 어려움을 겪는 부분입니다. 구직 단계에서도요, 나는 힘든 일은 못하겠어요. 아유, 휴일엔 일 못해요. 월급이 너무 적어서 못해. 이 일 말고 좀 더 나은 일자리는 없나요? 먼 곳은 출퇴근이 정말 어려워요. 이런 요구를 먼저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된 외면당하는 시니어인데요, 변화하거나 준비하려는 의지가 없이 불평을 먼저 이야기하거나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유, 내가 사회생활을 30년이나 잘해왔는데 이렇게 적응 안 되고 불편한 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아유, 이 일 못하겠어.
이러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선생님께서 사회생활을 30년 하셨다기보다는요, 그 조직 안에서 또는 그 가정 안에서 익숙한 분들하고 조직의 언어, 조직의 문화 속에서 그 조직 생활을 30년 하신 건 아닐까. 선생님들은 어떠세요? 이전에 몸담았던 직장과 현재를 자꾸 비교하거나 과거의 지위에 매여 있다면요, 시작부터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를 인정하고 이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출발하는 출발선에 서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새 술은 어디에? 새 부대에 담아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면 지난 과거의 것들은 좀 과감히 버리고요. 내용이나 형식 모두 다 다시 새롭게 시작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부터는요, 새로운 출발을 하는 시니어를 위한 슬기로운 직업생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슬기로운 직업생활을 위한 첫 번째는 꼰대 탈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평생 학습입니다. 첫 번째 꼰대 탈출인데요. 꼰대 아시죠? 자신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요, 타인에게 막 강요하는 나이 많은 사람을 이야기한대요. 혹시 선생님들, 내가 누군지 알아? 나이도 어린데 뭘 알아? 라떼는 말이야.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나도 혹시 꼰대? 예, 우리는요, 꼰대 예방에 앞서서 우리가 정말 꼰대인지 아닌지 먼저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총 20개 문항이 체크리스트인데요. 1번부터 체크하면서 내가 해당이 되는 문항에 동그라미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한번 체크리스트 해볼까요? 1번, 사람을 만나면 나이부터 확인하고 나보다 어린 사람에게 반말한다. 동그라미 하셨나요? 2번, 대체로 명령문, 지시어로 말한다. 3번, 요즘 젊은이들이 노력은 하지 않고 세상 탓, 불평, 불만만 한다고 주장한다. 4번, 아유, 남자는 군대 가야지. 나이가 들면 결혼해야 되는 거야. 이런 것처럼요, 진리 명제를 자주 구사한다. 자, 체크하고 계신가요? 이번엔 5번째입니다. 버스나 지하철의 노약자석에 앉아있는 젊은이에게 비켜라 라고 말하고 싶은 충동이 있다. 6번, 후배의 장점이나 업적을 보면 자동 반사적으로 그의 약점과 단점을 찾게 된다. 7번, 내가 너만 했을 때 이런 얘기 자주 한다. 자, 8번, 나보다 늦게 출근하는 후배가 거슬린다. 자, 9번입니다. 고위공직자나 대기업 간부, 유명 연예인 등과의 개인적인 인연을 자꾸 이야기하게 된다. 자, 10번, 커피나 담배를 알아서 대령하지 않거나 회식 자리에서 삼겹살을 굽지 않아 기어이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후배를 불쾌하다고 생각한다. 자, 11번, 낯선 방식으로 일하고 있는 후배에게 제대로 일하는 법을 알려준다. 자, 12번입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얘기하라고 해놓고 나중에 보면 내가 먼저 답을 제시하고 있다. 자, 13번, 옷차림이나 인사 예절도 근무와 연관된 것이므로 지적할 수 있다. 14번, 내가 한때 잘 나가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 15번,
연애사와 자녀 계획 같은 사생활의 영역도 인생 선배로서 답을 제시해 줄 수 있다고 믿는다. 16번. 회식이나 야유회에 개인 약속을 이유로 빠지는 사람은 이해하기 어렵다. 17번. 내 의견에 반대한 후배는 두고두고 잊지 못한다. 18번. 미주알 고주알 스타일로 업무를 지시하거나 확인한다. 자, 19번. 아무리 둘러봐도 나보다 더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네, 이제 마지막 20번입니다. 아이들에게도 배울 게 있다는 원론에는 동의하지만 실제로 아이들에게 뭘 배워본 적은 없다. 자, 다 체크하셨나요? 아직 다 못하신 분들은요, 영상 잠깐 멈추시고 체크마저 마무리해 주시고요. 자, 이제 전체에서 동그라미 개수가 몇 개인지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꼰대인지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볼까요? 동그라미의 개수가요, 3개 이내다. 3개 이내이신 분 계실까요? 오. 그러면요, 꼰대가 아니고 아주 성숙한 어른이십니다. 동그라미 개수가요, 4개 이상 7개 이하다. 그렇다면 꼰대의 싹이 트고 있는 상태네요. 동그라미의 개수가 8개 이상이거나 15개 이하다. 그러면 꼰대 경계 경보가 발령이 되었습니다. 이제 동그라미의 개수가요, 16개 이상이다. 선생님들 중에 계실까요? 그렇다면 당신은 완벽한 꼰대입니다. 자숙과 반성이 필요하신 거예요. 자, 선생님들, 체크리스트 작성하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나요? 동그라미 개수도 중요하지만요, 문항 하나하나를 보면서 정말 내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만일 동그라미 개수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좀 많다면 스스로 변화하려는 노력을 좀 더 많이 기울이셔야겠죠. 자, 이제요, 꼰대가 되지 않는 꼰대 예방법도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꼰대 예방법 첫 번째는요, 충조 평판 하지 말합니다. 네, 충조 평판은요, 충고, 조언, 평가, 판단, 이 4가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선의를 가지고 조언을 했다라고 생각하지만요, 이 선의 속에는 우리의 평가 기준으로 판단했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충고나 조언이요, 상대방에게는 잔소리나 공격으로 들리기 쉽습니다. 10번을 말하고 싶다면요, 9번 참고 1번만 말하기 어떨까요? 꼰대 예방 2번째입니다. 존대어 쓰기입니다. 일하면서 직장 동료나 고객이나 만나는 많은 분들이요, 이제는 우리보다 나이가 어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럴 때 아주 반말은 아니지만 아랫사람 하대하는 말투로 대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보게 되거든요. 연배가 높으신 시니어 분들이 깍듯하게 존대어로 예의를 지킨다면 선생님들은 어떠실까요? 감사하고 때로는 존경스러운 마음도 생기지 않을까요? 시니어가 존중받기 위해서는요, 먼저 상대에게 충분히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게 먼저입니다. 자, 꼰대 예방법 3번째입니다. 먼저 인사하기입니다. 자, 외면당하는 시니어 첫 번째 기억하세요? 자존심이 강하고 겸손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니어 분들이요, 굳어진 인상이나 자세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보이기 쉽습니다.
먼저 인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꼰대가 아닌 첫 인상을 주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사하실 때는요, 내가 먼저 웃는 얼굴로 눈을 마주치면서 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자, 이번에는요, 시니어의 슬기로운 직업생활 두 번째 평생학습입니다. 미국의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는요, 21세기의 문맹은 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려고 하지 않고 낡은 지식을 버리고 새 것을 학습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외면당하는 시니어 세 번째, 네 번째가요, 자기 역할과 직책의 이해가 부족하고 지식과 기술이 진부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지식과 기술로만 일하려고 한다면요, 당연히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겠죠. 네,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요, 중소기업에서 꽤 높은 직책으로 퇴직을 하셨습니다. 구직 활동을 이곳저곳 하시다가 초등학교에 학교 보안관으로 취업을 하셨는데요. 처음에는 내가 수희 아저씨구나 라는 생각으로 교문 앞 청소와 경비만 잘 서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런데 일을 하면서 아이들의 안전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전문 지식이 있어야 하겠구나 라는 생각에서 학교 안전 지도사와 청소년 상담 자격까지 취득을 하셨고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학부모에게도 모범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에 외모부터 말투까지 신경 쓰고 공부하게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알던 지식과 기술에만 의존하지 않고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더해서 내가 하는 일에서 전문성을 장착한다면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고 인정받는 유능한 시니어로 빛나는 인생 후반의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겁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요, 준비된 사람만이 잡을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어르신들의 빛나는 인생 후반을 위해서 나의 일을 찾는 기회 꼭 잡으시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